최근에 이 간병인 보험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루의 보장 한도가 원래 2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줄어들어 버렸고요. 중증 장기 간병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 받기가 어려워졌다든지 또는 입원 기간 일정 일수를 채워야 보상이 된다든지 등등 지급 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워진 점 역시 이 간병인 보험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변화된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두 가지 플랜을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병비는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을 하지를 않죠. 유일무이하게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바로 간병인보험인데요. 일반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하루에 20만원씩 지원을 해주던 간병인 보험이 이제는 15만원, 10만원으로 보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언제 또 보장이 축소될지 조마조마한 것도 사실이죠. 게다가 이 불필요한 상황에 간병 서비스를 남용하지 않도록 지급 사유를 제한하고 추가 증빙 서류를 신설해서 청구를 까다롭게 만들었는데요. 지금부터 이런 줄어든 한도와 까다로운 청구를 대비할 수 있는 간병비 추천 플랜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소개할 플랜은 보장이 줄어든 것도 관계가 없고요. 지급이 까다로워진 점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험료가 엄청 비싼 것도 아니죠. 첫 번째, 간병인 보험 대체 플랜은 간병인 지원 일당입니다. 간병인을 고용하고 일당으로 지급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과 달리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험사가 직접 간병인을 파견해주는 보험인데요. 이 지원 일당의 장점은 가입자가 직접 간병인을 구할 필요가 없이 보험사가 직접 파견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인건비나 물가가 상승해서 생기는 인건비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의 간병인 지원 일당보다 이 사용 일당을 더 선호했던 이유는요, 갱신형 보험이란 점 때문인데요. 이 갱신형은 실비처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는 구조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고정된 보험료로 일정 기간만 납부하면 되는 비갱신형인 간병인 사용 일당을 좀 더 선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간병인 지원 일당은 10년 갱신형 상품만 있었는데요. 현재 15년 갱신 상품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연령대가 있는 분들에게는 사용 일당보다도 메리트 있는 상품이 됐습니다. 15년 갱신형이라는 건 보험을 가입하고 15년 동안은 똑같은 보험료로만 납부를 하고 16년 차에 보험료가 변경이 되는 구조라는 건데요. 가입하신 나이가 65세라고 해보겠습니다. 15년 뒤에는 80살이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여든이 되실 때까지는 보험료 변동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15년 납 15년 만기이긴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지원이 가능하고 심지어 한 질병 한 사고당 180일 이상 365일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도 보장이 되죠. 보험료도 이 정도에다가 유병자형으로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간병인 사용일당을 가입한 상태인데 추가적인 좀 보완이 필요하시다거나 아예 새로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고민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비교적 고령층이신 분들은 이 갱신 주기가 긴 보험이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갱신형 하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갱신형이 더 유리할 때도 많습니다. 두 번째 간병인 보험 대체 플랜은 간병인 입원 지원비입니다. 이 특약 이름만 들었을 때는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병비로 지출한 금액 구간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A사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간병비로 300만원 쓰셨다면 나중에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B사일 땐 1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간병비로 11만원을 한 달간 지출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한 달에 쓴 간병비는 총 330만원이 될 겁니다. 이때 간병인 사용일당 하루에 15만원씩 지급하는 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그럼 지출한 간병비는 330만원이지만 간병인 보험을 통해선 15만원에 30일을 곱한 45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죠. 만약에 간병인 입원 지원비가 없으시다면 보장받는 금액은 450만원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일 간병인 입원 지원비를 추가로 가입해둔 상태라면 간병인 보험 보험금으로 받은 450만원에다가 A사라면 200만원, B사라면 150만원을 추가로 또 지급받게 되는 거죠. 그럼 A사일 때는 450만원에 200을 더한 650만원이 보장이 되고요. B사는 6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특약의 장점은 보험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닌 얼마를 썼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보장의 축소도 또는 청구가 까다로워진 점도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가입자가 간병비로 이만큼을 썼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55세 여성 기준 보험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무엇보다 기존의 간병인
간병인 사용일당을 이미 가입해두신 분들이라고 해도 이 특약만 단독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한 간병인 보험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이 특약으로 보완하시는 선택지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세 번째 간병인 보험 대체 플랜은 체증형 간병인 사용일당입니다. 이 보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가 비교적 어리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플랜이에요. 아까 연로하신 분들은 간병인 지원 일당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체증형 플랜은 나이가 젊은 분들께 좀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간단해요. 시간이 지나면 보상해주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회사에 따라 체증나는 방식은 다른데요. A사처럼 5년 주기로 120%, 150%, 180%, 200%로 체증되는 구조도 있고 C사처럼 중간 체증된 게 없이 20년 뒤 2배로 올라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20세 남자가 하루 15만 원을 지급받는 간병인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간병인을 쓸 일이 없어서 쭉 그렇게 생활을 해오다가 40살이 돼서 교통사고로 간병인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20년이 흐른 셈이죠. 그럼 하루 15만 원을 받는 간병인 보험이 15만 원이 아닌 2배 체증된 30만 원을 주는 간병인 보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이라는 사회적인 현상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보험인데요. 지금 당장이 아닌 먼 미래를 보고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란 거죠. 그도 그럴 게 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14년도 최저임금이 5,210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25년 근 11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1030원이니까 체증형이 아닌 표준형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는 먼 미래를 대비하는 게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의 15만원, 20만원이 20년 뒤에 똑같은 가치를 지닐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결론적으로 그 전까지 많이들 가입하고 찾으시던 간병인 사용 일당의 보장 축소 이슈와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새로운 대안 플랜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연령대가 높아서 당장이 간병인을 써야 하시는 분들은 간병인 지원 일당. 두 번째, 나이가 너무 많지도 어리지도 않은 중장년층 분들은 쓴 만큼 돌려받는 간병인 입원 지원비. 세 번째로는 나이가 젊으셔서 먼 미래의 간병비를 대비하셔야 하는 분들은 체증형 플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병인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세 가지 플랜을 연령대별 필요도에 따라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플랜은 이미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신 분이나 이제 막 알아보려는 분 모두에게 꼭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병인 보험에서 꼭 주의하셔야 하는 약관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정 회사의 약관을 보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구 탓에 회복이나 요양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합병 중 후유증으로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을 땐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회사의 약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약관에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죠. 왜 어떤 회사는 있는데 다른 회사는 없을까? 보험회사는 대충 약관을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만일 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다고 할게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없는 회사는 찜찜하거나 거리끼는 거 없이 간병인을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구가 있는 회사라면 간병인을 써도 이게 보상이 되나 안 되나 이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머리 아프게 이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노심초사하면서 간병인 고용 고민하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꺼리낌 없이 간병인 써도 되는 회사가 좋으실까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불리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 회사는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리한 회사가 있는데 그걸 기피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병인 보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약관을 뒤져서 이런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영상에 댓글이나 또는 저희 보험신사로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약관 확인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보험신사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3개 보험사의 객관적인 통계자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을 땐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